시장 특징주 정리하겠습니다. 7개로 나뉘어 봤고요.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철강주 먼저 보겠습니다. 지수는 코스피는 보합해서 코스닥은 좀 밀려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철강주들의 상승세는 돋보입니다. 업종지수가 코스피 시장 내에서 한 4% 넘는 상승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2분기 실적 괜찮았고 여기에 조선 빅3와 후판 가격 인상을 합의를 했는데요. 이것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가 2.6%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네요. 그래도 동국제강, 세아제강, 포스코 강파 모두 3에서 5%대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남전자를 한번 볼까요? 7%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 그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제 만남을 가졌잖아요. 일자리에 대한 얘기들, 혁신 성장에 대한 방안들 논의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얘기 나올 때 꼭 그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 삼성전자가 여기 AI 쪽에 투자를 하면 안한전자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쫙 쏠리잖아요. 오늘도 삼성전자 주식보다는 이쪽으로 더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7%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선주들 보겠습니다. 앞서서 철강업체들과 후판 가격 상승하는데 조선업체들 합의를 봤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수익성이 악화될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지만 이거를 크게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으로 혹여나 물동량이 줄어서 업황이 나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참 많았었는데 이에 대한 부분 크게 위축될 가능성 낮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최근 들어서요 수급이 괜찮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등등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만 폭 자체는 크질 않지만 최근 들어 수급 양호하다라는 평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은 요즘 악재투성이죠. 주가 오늘 또 3% 넘게 밀리고요.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라는 이제 소식을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이에 대한 것들 전기요금 인하하는 거는 한국전력에는 대표적인 악재로 꼽히니까 일단 투심이 위축된 모습이고요. 영국 원전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박탈단 거 이것도 악재. 여기에 북한에 석탄을 들여왔는데 이걸 러시아산으로 둔갑해서 들어왔다라는 자회사의 뉴스. 이것도 악재. 여러모로 안 좋은 얘기들 뿐입니다. 주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챙겨볼 거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다시금 꿈틀거리는데 상승폭 좀 많이 줄였습니다. 파라다이스 3% 넘는 그래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카지노주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이긴 한데 이건 뚜렷한 뉴스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반등입니다. 낙폭과대 이걸로 해석을 해야 될지 잠시 후에 또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두드러집니다. 5%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목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요즘 전망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요. 사상 최대 나오고 투자 과감하게 단행하겠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했다가 또다시 또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또 우르르 주가가 무너지는 형국인데 역시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이르면 가을쯤 올라간다라는 뉴스 잡혀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 괜찮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짙긴 한데요. 또 분석으로는 이게 실질적인 손익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험주들 올라가고 있어서요. 네네. 이거 먼저 좀 챙겨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동차 보험료 인상. 2년여 만에 나온 뉴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별로 달갑질 않지만 또 업체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이득은 됐지 주식 투자 관점에서 좀 봐주세요. 네, 사실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 워낙 요 근래 좀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험료 인상이 이 손보사들의 주가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많은 분들께서 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오늘은 좋은 영향을 좀 미치면서 좀 상승폭을 좀 키워나갔습니다. 일단 언론을 보게 되면요. 지금 언론에서 지금 올해 10월 자동차 보험료가 3에서 4% 정도 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로 꼽아봤던 것 같아요. 네네. 최근 손해율이 인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비수가가 인상이 된다. 그리고 상급병원에서 지금 2인실, 3인실의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고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4번째로 이제 최저임금 인상 이렇게 4가지를 좀 꼽았거든요. 최저임금하고 사실 최근 손해율
수익률 인상 같은 부분을 조금은 뭐 간접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제외를 하고 직접적인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정비 수가가 한 20% 인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한 2.9%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요. 보험료에 네, 대해서. 그리고 이 상급 병실료가 이제 건강보험료에 적용이 되게 되면서 55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이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한 3.3% 정도의 보험료를 인상해야 된다는 이러한 원가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보도처럼 10월 달에 바로 적용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불투명하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뉴스로 작용을 하면서 이 주가의 폭을 상당히 키웠는데 향후에는 조금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좀 많이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만약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 이 가장 이러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수혜를 많이 보는 종목 같은 경우 현대해상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DB 손해보험 그리고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순이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전체적인 시각에 봤을 때 좋다라고 의견을 주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그래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에서 글쎄요를 좀 드리는 편이고요. 지금 10월 달에 만약 인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요. 네. 사실 이러한 인상 효과의 반영 자체는 내년도 2분기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한참 해요. 뒤에나. 그렇게 이제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요소만을 두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기에는 조금 모멘텀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제 저녁인가요? 뉴스가 나왔길래 보험주도 움직이겠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또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고 또 전망을 내다보면 아직까지는 또 이게 주가를 확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뉴스였다라는 의견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이게 실질적으로 수치에 반영이 된다라고 할 쯤에는 또 다시 시그널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험주 글쎄요 의견을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뭐 실적은 그렇게 좋고, 뭐 디램 공급 우려, 이거 뭐 아니고 투자 엄청나게 할 거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더니 또 이 모건 스탠리 목표가 하향 조정이 확 휘청입니다. 그만큼 좀 불안하다라는 거를 내면에 깔고 있었다라는 증거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3분기 실적도 이제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으면서 상당히 주가의 흐름은 좋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번에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 발목을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지금 목표 주가 자체를 71,000원을 좀 제시를 하게 되면서요. 네. 상당히 좀 낮췄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서버향 디램의 수요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디램에 대한 업황이 조금 이제 악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 대한 부분이 공급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나 조금 이 3분기까지는 하이닉스의 실적이 잘 나오겠지만 4분기부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제기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상당히 낮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사실 목표 주가를 이렇게 조금 낮추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간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왔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보수적으로 좀 잡아왔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목표 주가 하향 자체가 좀 주가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분들께서 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대외적으로도 지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약간의 논란거리가 있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매도를 하고 가자 이런 부분으로 이제 투자 결론이 좀 내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 자체는 조금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고점 논란과 함께 계속적으로 조금 이 반등 그리고 하락, 반등, 하락 이런 부분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짜 불과 며칠 전, 뭐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10만 원 충분히 가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좀 가닥을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의견은 글쎄요를 좀 드리고요. 3분기 실적을 고려한다라면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상당히 괜찮아 보일 수 있는 지금 가격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지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매우 조금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를 계속 못 듣네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도 글쎄요 받아보고요.
그럼 이 종목은 어떨까요? 오늘 카지노주 가운데 파라다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뭐 중국 네. 뭐 단체 관광 금지 이제 완전히 해소될 것을 뭐 요청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화장품주도 괜찮았었고 뭐 면세점이나 뭐 카지노 관련주들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긴 했는데 오늘은 파라다이스가 이제 단연 좀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여서요. 어떤 시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과 떼어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종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과연 중국인의 이 국내에 들어올 모멘텀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종전 선언을 앞두고 있어서 종전 선언에 아무래도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북미 한 3국에서 이제 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중국이 아무래도 이 중국을 포함한 이제 4국으로 이제 엮어가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이런 사드나 이런 부분의 철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전 선언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의견이 조금 수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사드 철회라든지 아니면 사드가 완화되는 부분이 이어지게 된다라면 국내의 사드 피해주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상당히 이런 모멘텀 자체는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또한 보시게 되시면 사실 2분기까지 이제 카지노 주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강했었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주가에는 좀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뭐 3분기로 갈수록 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만약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돼서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회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단체 관광객의 허용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면 실적 역시도 계속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의견은 어떻게 갈까요? 좋아요 의견 줘도 되겠습니까? 네, 좋아요 의견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워낙 주가가 이제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미 악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향후에는 조금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도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파라다이스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관련 소비주로 엮이는 그런 종목군들 다 비슷하게 좀 가져가면 될까요? 일단 카지노 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인이 국내로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될수록 상당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 직결돼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선호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네. 이제 화장품주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고 나서 또한 구매까지도 또한 이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차선호주 내지는 이제 조금은 이 카지노 대비했을 때 조금 주가의 탄력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라갈 때는 카지노 쪽이 먼저 튈 것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군요. 파라다이스 좋아요. 앞으로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한국전력 한번 볼까요? 뭐 안 좋은 얘기들 뭐 뿐이어서요. 뭐 한동안 이제 폭염 이어지면서 원자력 발전을 가동한다. 뭐 이거 한국전력 이제 괜찮네. 탈원전이지만 괜찮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뭐 쑥 들어간 것 같아요. 분석해 주십시오.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적인 악재가 너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가의 흐름도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뭐 전기료 누진세 관련해서도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 상당히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기료 누진세 뭐 한시적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뭐 이번 주 이 안에 발표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한국전력이 당연히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북한 석탄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 그리고 올해 3월이죠. 러시아산으로 뭐 둔갑을 하게 되면서 좀 들어왔더라고 해요. 그 들어오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글로벌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비용이 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한국전력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까지 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역시나 한국전력 물론 주가는 바닥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과연 정말 이 바닥을 지지를 해주느냐 여부를 조금 보신 이후에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전력만 놓고 본다면 그런 전력
전력이 유효하지만 다른 종목 쪽으로 더 좀 눈여겨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시각이실까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좀 관점을 좀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의견은? 싶고요. 네, 의견 자체는 글쎄요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내일장 탑픽은 하나밖에 없네요. 파라다이스 네. 내일장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 마감 임박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마무리될지 월요일장 함께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감소와 함께 지수 눈치 보기가 극심했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일제히 하락으로 꺾이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0.06% 하락한 2286에 코스닥은 0.9% 조정을 받으면서 781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나 코스피는 장중에 2300선을 돌파했지만 곧장 하락으로 직행을 했고 결국 2286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급감이 있었죠. 게다가 수급 연속성 찾기도 어려웠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와 매도를 오갔습니다. 그러다 개인은 428억 원의 순매수 우위, 외국인은 27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또한 기관도 603억 원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메이저 수급주들의 쌍끌이 매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264억 원, 기관 762억 원을 덜어냈고요. 이 같은 움직임은 3일째 이어졌습니다. 다만 개인이 1,000억 원 넘는 매수를 유입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대봉 LS 살펴보도록 할 텐데 대봉 LS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 가능 물질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불안한 투자 심리를 잠재우기 어려웠습니다. 52주 신저가로 직행을 했고 낙폭도 많이 만회하지 못한 채 13%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합니다. 코롱 생명과학인데요. 1.82% 강세 흐름 보이면서 72,8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시술 건수가 1,500건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72,800원의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감 분위기 돌아봤습니다.